자,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등식이고요. 일단은 부등호가 총 4가지가 있는데 요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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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 이 총 4가지를 사용해서 수 또는 식 사이의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가지고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호가 없는 식은 부등식이라고 할 수가 없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의 표현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난 일단 A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A가 B보다 작다. 그 다음 두 번째는 A가 B 미만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은 같은 말이라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어야겠죠. 맞아요. 자, 그럼 얘는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가 B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말로 A가 B 초과이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됩니까? 자, 그럼 내가 기준을 좀 바꿔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 지금은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얘를 말을 바꿔서 B가 A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B가 A 초과이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됩니까? 오른쪽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 얘기까지 가능한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왼쪽을 빗대어서 얘기를 해준다면 B가죠. 미안. B가 A보다 작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B가 A 미만이다. 요렇게도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되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이번에 얘 같은 경우에는 등호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맞아요. 따라서 우린 얘를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다른 말로는 A가 B 이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많이 헷갈려 하는 것들인데 A가 B보다 크지 않다. 자, 이 크지 않다라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수학이라는 게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야. 그게 아니야.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 아니라 가운데 중간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아니면 다른 한쪽은 모든 걸 포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크지 않다는 얘기는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크지 않다라고 하면 작거나 같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마찬가지 얘도 A가 B보다 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A가 B 이상이다. 마찬가지 A가 B보다 작지 않다. 요렇게까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바꿔서 한번 써봅시다. 기준이 A였으니까 이제 B로 B가 A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요렇게. 그 다음 A가 B 이하이다 였으니까 B가 A 이상이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A가 B보다 크지 않다 였으니까 B가 A보다 작지 않다가 될 거고요. 요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B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 다음 A가 B 이상이었으니까 B가 A 이하이다. 이제 마지막 B가 A보다 크지 않다. 됐습니까? 내가 일부러 이걸 다 써주고 있는 거야. 어느 방향으로라도 본인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자,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에서 부등식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내가 처음에 뭐라고 했죠? 부등호 총 4가지를 포함하지 않은 식은 부등식이 아니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럼 딱 눈에 들어오네요. 1번. 얘는 부등호가 아니라 등호입니다. 등호. 따라서 얘는 등식이에요.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 맞죠? 3번. 맞죠? 4번. 맞습니다. 5번. 등식도 아니고 부등식도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냥 얘는 식이죠. 따라서 답은 1번, 5번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묻고자 했던 건 부등식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1차 부등식이 아닙니다. 알겠죠? 부등식이에요. 부등식 그냥. 알겠지? 다음 문제. 다음을 부등식으로 나타내라.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활용 문제가 나오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식 작성이죠. 맞아요. 물론 계산 실수를 하는 건 그 둘째 문제고 일단 식을 세울 줄 알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해서 식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보세요. 1번. A에다가 15를 더한 값이래요. 그냥 식 자체로 따라가요. A에다가 15를 더한 값은 A의 3배보다 3A죠. 작지 않다. 무슨 말이라고 했죠, 얘가? 크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그죠? 뭐 정리하라는 게 아니라 부등식으로 그냥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나타내기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 개에 11,000원인 선물 세트 B개의 값에, 즉 11,000원짜리 B개, 요렇게 B개의 값에다가 할인 쿠폰 5,000원을 뺀 금액 빼요. 그랬더니 4만원보다 작대요. 요렇게 뭐 곱하기 기호까지 생략을 해준다면 요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뭐 식 정리야 나중 일이고. 그 다음 세 번째. 3개의 1,200원인 붕어빵 X개의 가격은 5,000원 미만이래요. 자, 이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3개의 2,200원인데 내가 알고 싶은 건 X개의 가격이에요. 따라서 나는 기준을 한 개 가격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맞아요. 지금 3개의 1,200원이란 얘기는 한 개에 얼마란 얘기죠? 400원이란 얘기죠. 얘 어떻게 구하는 거죠? 3 나눴으니까 똑같이 3으로 나눈 겁니다. 즉 한 개의 가격이 400원이기 때문에 X개의 가격은 400 곱하기 X가 되겠죠. 걔의 가격이 5,000원 미만이다. 즉 5,000원보다 작다.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가로의 길이가 2, 세로의 길이가 X, 높이가 4인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60보다 크지 않대요. 자, 직육면체. 자, 가로가 2고요. 세로가 X고요. 높이가 3입니다. 자, 건널비라고 하면 일단 요 면이 몇 개 있죠? 앞뒤로 2개 있죠? 그럼 이 면의 넓이라는 건 2 곱하기 4, 8. 됩니까? 나중에 곱하기 2 할게요. 그 다음 여기. 얘는 4 곱하기 X 더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위에 2 곱하기 X죠. 자, 그럼 얘 계산하면 8 플러스 6X고요. 각각 2개씩 있으니까 나 2를 곱한다고 했어요. 2 곱하면 16 플러스 12X. 얘가 건널비죠. 얘가 60보다 크지 않대요. 크지 않다는 얘기는 작거나 같다. 요렇게까지. 됩니까? 해서 식을 세울 줄 알아야 문제를 풀든 말든 하겠죠. 됩니까? 식이 먼저예요. 식이. 자, 이번에는 부등식의 해라고 나와 있는데 부등식의 해는 미지수가 x인 부등식을 뭐가 되게 하는 x의 값을 해라고 합니까? 참이 되게 하는. 즉 부등식이 성립하게 하는 해를 x를 가지고 해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부등식을 푼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모두 찾아주는 거.
그게 바로 부등식을 푼다가 되겠죠. 따라서 부등식의 해를 모두 구하는 걸 가지고 부등식을 풀어주는 겁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가볼게요. 자, 다음 보기 중에서 x는 마이너스 3일 때 참인 부등식을 모두 고르래요. 대입해서 성립하는 거 그냥 찾으란 얘기입니다. 맞아요. 정리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자, 기억부터.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3보다 크대요.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되죠. 기억 틀렸어. 그 다음 니은. 요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겠다는 얘기는 3 곱하기 x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죠. 계산하면 몇입니까? 마이너스 9예요. 거기다가 4를 더했어요.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5잖아요. 근데 얘가 0보다 작대요. 오케이, 성립. 니은 맞네요. 기억 틀렸고요. 자, 다음 비급 보겠습니다. 10 마이너스 2x예요. x에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번, 플러스 6. 따라서 계산하면 16. 얘가 15보다 크거나 같대요. 성립하죠? 커도 되고 같아도 되는 거니까. 이것도 맞아요. 자, 마지막 리을 봅시다. x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 플러스 1이에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이고 얘는 마이너스 14입니다. 마이너스 12가 더 크거나 같은 거죠. 부동호 방향이 잘못됐어요. 따라서 리을도 틀렸습니다. 해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답이 되겠죠. 되죠? 여기까지. 계산 실수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 어차피 지금 시험 대비를 하는 거니까 다 알고 있어. 이거 계산하는 거. 넘겨서 4x 마이너스 5x 1이고 마이너스 x 1이고 양변 마이너스 나누면 부등호가 바뀌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에 얘가 들어오냐고. 안 들어오죠.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알겠죠? 이게 더 깔끔하긴 하죠. 자, 그 다음 문제. x가 4 이하의 자연수래요. 얘들아, 얘가 전제 조건이야. 그러니까 본인들이 찾는 답에 제가 해당해야 돼. 무슨 말인지 돼요? 자, x가 4 이하의 자연수니까 x가 4 이하의 자연수래요. 그럼 이 안에 들어오는 자연수니까 1하고 2하고 3하고 산 거예요. 흔히들 착각하시는 게 문제에서 이게 나왔어요. 그럼 자연수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알겠죠? 4보다 작거나 같은 수에는 뭐 3분의 1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수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특정하게 1, 2, 3, 4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됩니까? 그럼 이 중에서 부등식 얘를 풀라고 했으니까 만족하는 해를 모두 찾아주면 돼요. 됩니까? 그러면 1, 2, 3, 4를 다 대입해서 성립하는 걸 찾아도 되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고 이제. 예, 풉시다. 3x 마이너스 2를 우변으로 넘기면 5 플러스 2가 되고요. 따라서 3x 7이 됩니다. 양변 3으로 나누면 부등호가 안 바뀌죠. 따라서 3분의 7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아주시면 돼요. 자, 얘는 소수로 나타내면 2점 뭐뭐뭐입니다. 따라서 이 안에 들어오는 건 1하고 2겠죠. 요렇게. 지금 요 이항 개념도 잘 아셔야 돼요. 원래 3x-2의 5인데 내가 이 마이너스 2를 오른쪽으로 넘기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부등식의 양쪽에 똑같이 플러스 2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부등식의 성질에서 양변에다가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더라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죠. 그죠? 따라서 이 마이너스 2랑 2가 사라지는 거고 요 꼴이 나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냥 이항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되죠? 여기까지? 요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답은 1하고 2였다. 자, 그럼 이제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방금 얘기했죠? 그러니까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지금 양변에 똑같이 C를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C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더하고 뺄 때는 그냥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가 된다. 됩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양변에다가 C를 곱할 건데 얜 양수고 0이고 음수입니다.
자, 양수를 양변에 곱할 땐 부등호가 바뀌지 않는다. 자, 0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도 0, 오른쪽도 0이 되면서 둘은 같아집니다. 그리고 음수면 부등호 방향을 바꿔주죠. 마찬가지 나눌 때도 양수로 나누면 부등호가 안 바뀌고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가 바뀝니다. 자, 이젠 우리 이것만 외웁시다. 양수 말고 음수를 곱하고 나눌 때만 부등호가 바뀌는 거예요. 나머진 부등호가 유지되는 겁니다. 딱 두 개밖에 안 돼요. 뭐를? 음수를 곱할 때와 음수를 나눌 때예요. 이거 두 개 못 외우는 거 아니죠? 알겠죠? 이 정도는 외워야 돼요. 자, 너네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부등호 방향 때문에 틀리는 거야, 이 문제. 그죠? 알고는 있는데 접목을 못하죠. 자, 보세요. 지금 주어진 범위가 얘예요. 이 범위를 가지고 기억부터 리을까지 옳은 걸 모두 고르래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봐.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음수를 곱하고 나눌 때만 부등호가 바뀐다 그랬죠. 그럼 뒤에 1 더해진 건 내가 무시해도 돼, 안 돼? 되지. 어차피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잖아. 그럼 1 지워버려. 그 다음 마이너스 4한 것도 지워버려. 필요 없어. 1도 지워. 2도 지워. 이런 문제가 좀 간단해 보이죠? 맞아요. 자, 그럼 봅시다. 그럼 주어진 조건이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3b보다 크다예요.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는 양변 마이너스 3으로 나눌 겁니다. 음수로 나누는 거니까 부등호는 바뀌겠죠. 자, 그럼 이 조건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기억 일단 틀렸어. 그 다음 니은 마이너스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부등호가 다시 바뀌죠. 따라서 니은 부등호 방향 맞아요. 뒤에 있는 건 그냥 무시하자고 했으니까 됩니까? 그 다음 디귿 얘에다가 양변에 2를 곱했어.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디귿 틀렸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리을 양수로 나눴어요.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따라서 니은하고 리을. 됩니까? 자, 이제 뒤에 더하고 빼고 하는 거는 무시하자고. 알겠죠? 무시해도 돼. 알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x에 대한 범위가 주어진 상태에서 요 놈의 값이 될 수 있는 걸 찾으래요. 따라서 나는 요 놈의 범위를 찾아야 해요. 자, 그럼 우리는 뭐에 집중을 하느냐? 요 x에 대한 범위를 2x 플러스 1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포커스로 할 건 얘를 얘로 만들어주는 작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2를 곱해야 되고 1을 더해야 되죠. 자, 그럼 곱하기를 먼저 할 거냐 더하기를 먼저 할 거냐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이 x에다가 2를 곱하고 1을 더하면 요 식이 나오죠. 근데 만약에 x에다가 1을 먼저 더하고 2를 곱하겠다는 얘기는 얘에다가 2를 곱하는 거예요. 순서를 잘 보셔야 된다고. 자,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얘니까 내가 얘 할 때 뭐 했어요? 2를 먼저 곱하고 1을 더했죠. 맞습니까? 따라서 나는 이제 주어진 x의 범위에다가 2를 먼저 곱하는 거예요. 2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1을 더합니다. 마이너스 1, 2x 플러스 1, 3 끝! 해서 요 안에 들어오는 숫자는 얘밖에 없죠. 나머지는 못 들어와요. 됩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얘 범위를 너네한테 주었어. 그러니까 문제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부터 얘일 때 다음 중 x의 값이 될 수 있는 거. 이렇게 거꾸로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거꾸로.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했던 작업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맞아요. 자, 얘를 x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2를 먼저 나눠야 될까요? 1을 먼저 빼야 될까요? 1을 먼저 빼야죠. 그래야 얘를 없애고 2를 나눌 거니까. 돼요? 자, 1을 먼저 빼서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2x가 될 거고 2가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1이 되겠죠. 따라서 아까 나왔던 범위가 똑같이 나와주는 거예요. 됩니까? 여기까지?
맞아요. 이때는 거꾸로 뒤에 것부터 없애고 나눠서 계산을 해주는 거라고요.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차 부등식. 여태까지 이제 부등식을 했다면 이제 1차 부등식이에요. 자, 1차 부등식이란 부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한 식이에요. 무조건 정리하세요. 알겠죠? 좌변 아니어도 돼요. 우변이어도 됩니다. 알겠죠? 꼭 좌변일 필요는 없고 본인들이 편한 대로 이항을 다 하세요. 알겠죠? 다 이항을 해서 정리를 했더니 어떤 1차식이 0보다 작다, 1차식이 0보다 크다, 뭐 1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1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 꼴. 그러니까 어떤 식 자체, 부등식 자체가 1차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부등식을 1차 부등식이라고 할 겁니다. 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를 1차 부등식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럼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좌변으로 넘겼을 때, 정리했을 때 1차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얘랑 얘랑 같았다면 넘기면서 사라져버리고 1차가 사라져버리죠. 그럼 얘가 없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A랑 A'은 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연장해서 확장해 볼게요. 자, 얘 봅시다. 얘가 1차 부등식이래요. 그러면 얘 2차가 살아있으면 2차 부등식이겠지. 그럼 얘를 없애야겠지. 그럼 얘를 없앤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같아서 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A가 A'이랑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건 하나 더 있죠. 뭐 얘는 없어지면 안 돼요. 따라서 B는 B'이 되면 안 되겠죠. 요렇게. 됩니까?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 가끔 이런 게 보기로 나와요. 분모에 있는 건 1차가 아닙니다. 알겠죠? 나 얘기했어요. 분모에 있는 건 1차가 아니야. 선생님 이거 1차인데 아니라고. 알겠죠? 분자로 따지는 거예요. 알겠죠? 얘는 1차죠. 가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x 앞의 개수가 2분의 1인 겁니다. 알겠죠? 요건 1차. 얘는 1차 아니라고. 요 조건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다음 중 1차 부등식인 것을 모두 고르면 싹 넘기고 정리하자고. 알겠죠? 눈으로 보여도 정리해. 자, 나는 우변으로 넘길래. 나 x제곱 개수 음수고 양수고 따질 때 양수가 편하거든? 따라서 0이라고 두고 x제곱 두고 얘 이항하면 마이너스 2x, 얘 이항하면 플러스 1. 따라서 얘 때문에 2차, 1차가 아니라 틀렸죠. 자, 다음 2번은 나 좌변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3x 마이너스 x 플러스 2. 따라서 얘를 정리하면 2x 플러스 2. 따라서 1차 맞아요. 3번은 나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x가 아예 없어요. 지워요. 자, 4번 마이너스 x 양변 플러스 x 해주면 없어지겠죠. x가 사라져버립니다. 4번도 틀렸어. 자, 5번 봅시다. 5번은 사라져버리죠. 나머지 이제 좌변으로 넘겨보자. 아, 보이지 당연히 x 안 없어지는 거. 그죠? 그냥 넘기자고 일단. 해서 x-3 0보다 크다. 따라서 1차 맞다. 답이 5번하고 2번이 되겠죠. 됩니까? 내가 얘기했죠. 내가 맞출 문제는 맞춰야 돼요. 근데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내 점수를 여기서 까먹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얼마 안 걸려. 자, 그 다음 이제 1차 부등식의 풀이입니다. 먼저 1차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한다 라고 했는데 바꿔도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차항을 우변, 상수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상관없어요. 자, 이때 양변을 정리해서 어쨌든 x에 관한 식이 한쪽에 있고
x가 없는 상수를 다른 한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됩니까?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 다 마찬가지죠. 어느 중 하나꼴로 고쳐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부등식을 푼다. 즉 x의 값을 모두 구하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x를 구하는 거잖아. 지금 얘는 ax를 구한 거죠. 그럼 이제 x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 얘로 나눠야겠지. 자, 그럼 나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죠. a가 양수면 그냥 나눠도 돼요. 근데 음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겠죠. 요렇게. 따라서 나눌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풀어놓고 부동호 방향 때문에 틀리지 말란 얘기예요. 알겠죠? 가봅시다. 다음 1차 부등식을 푸세요. 합니다. 5x 5 마이너스 x 플러스 11. 자, 그럼 이제 x 좌변으로 넘길게요. 그럼 5x 플러스 x가 됐겠죠. 그 다음 11, 5는 우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5. 따라서 6x 6. 양변 뭐로 나눠요? 6으로 나누죠. 부동호 밖에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양수예요. 얘가 되겠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2x 플러스 3 분배해주고 다시 한번 x는 좌변으로, 즉 2x 플러스 3x, 얘는 우변으로, 따라서 마이너스 3, 5x 15. 이제 뭐로 나눠요? 5로 나눠요. 부동호 안 바뀌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x 플러스 1 x. 자, 이번엔 나 마이너스 2x 우변으로 넘길래요. 내가 왜 우변으로 넘길 것 같아요? 좌변으로 넘기면 x의 개수가 음수야. 그러니까 나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거 아니야. 음수로 나누면 부동호랑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꿀 수도 있거든. 그래서 나는 애초에 x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자, 보세요. 마이너스 2x만 우변으로 넘겨주면 얘 상수끼리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9고, 요 x에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되니까 3x 되겠죠. 이제 양변 3 나누면 부동호 안 바꿔도 돼요. 요렇게. 됩니까? 뭐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상관없겠죠. 자, 그 다음 4번 4x 마이너스 8 플러스 3x 마이너스 3. 자, 이제 3x 좌변 넘기면 한 번에 할게요. 이번엔 x 마이너스 8 넘기면 5. 요렇게 됐죠? 그쵸? 계산 실수 하지 말고 제대로 정확하게. 자, 그 다음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 모르는 사람 없겠죠? 없어야지. 자, a보다 작대요. a를 기준으로 빵 뚫어주고 왼쪽. a보다 크대요. a를 기준으로 구멍 뚫어주고 오른쪽. 그 다음 a보다 작거나 같대요. a를 기준으로 색칠해주고요. 왼쪽. 그 다음 a보다 크거나 같다. a를 기준으로 색칠해주고 오른쪽. 됩니까? 할 줄 알아야 돼요. 수직선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봅시다. 다음 중에서 1차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옳게 나타낸 거. 답은 찾았어. 문제는 풀었어. 근데 수직선 못 나타내서 답을 체크를 못하면 창피하겠죠. 알겠죠? 갑시다. 자, 마찬가지다. 마이너스 4x를 우변으로 넘길 거예요. 플러스 9는 좌변으로 넘길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1 x 플러스 4x가 되면서 마이너스 25x, 따라서 양변 5로 나누면 얘가 되겠죠. 돼요? 위치만 바꿔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상관없죠. 자,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왼쪽 마이너스 4의 색칠. 요렇게. 됩니까? 자, 얘 구멍 뚫어져 있어요. 얘는 얘를 얘기하는 거고요. 구멍 뚫어져 있는데 4예요. 얘는 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얘는요.
4보다 크다를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4보다 크거나 같다를 얘기하는 거죠. 얘가 정답이다 라는 겁니다. 됐죠? 됐죠? 자, 다음 x의 개수가 문자인 1차 부등식의 풀이 바로 문제로 갈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19번 같은 경우에는 1차 부등식 요놈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대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해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나와야 돼요.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x는 좌변으로 다 이항을 할 겁니다. 따라서 7x 좌변으로 가서 마이너스 7x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b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5만 넘겨주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됩니까? 자, 별거 없어요. 이제부터 나는 얘네 둘을 x로 묶을 거예요. 됩니까? 요렇게 묶을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문제에서 몇 차 부등식이라고 했어요? 1차 부등식이라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a가 7이면 얘 1차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a는 7이 아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내가 이제 얘를 풀어서 양변 a-7로 나눌 거잖아요. 잘 봐, 여기서부터 잘 봐. x 써주고 a-7로 나눌 거니까 나눠요. a-7로 얘를 나눠요. 맞아요. 이래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등호 방향을 신경 써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얘 부등호 원래 이거였는데 마지막에 해가 부등호 방향이 또 얘예요.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뀌었죠. 맞습니까? 따라서 내가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뭔 거예요? 양수인 거예요. 됩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에서 얘가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다고. 중요하진 않지만 요걸 알아야 니네가 이제 문자가 개수인 1차 부등식 풀 때 풀 수가 있어.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얘가 되어야 답이 나오는 거죠.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랑 x가 a-7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랑 해가 같아야 되니까. 똑같아야 되니까. 됩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3이랑 a-7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5랑 값이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난 지금부터 양변에 얘를 곱할 거예요. 됩니까? 자, 마이너스 3에 a-7을 곱해주면 우변은 얘만 남겠죠. 그래서 전개 요렇게까지. 됩니까? 자,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3a만 우변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5만 1로 넘겨서 됐습니까? 선생님, 얘 우변 넘긴다고 해놓고 넘긴 걸 왜 좌변에 썼어요? 상관없죠. 맞아요? 좌변 우변 위치만 바꾼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5 이쪽으로 넘겨서 계산한 26 여기다 썼습니다. 문자, 숫자 쓰는 게 더 깔끔하니까. 알겠죠? 자, 내가 왜 이렇게 구해놨어요? 구하래요. 얘 만든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A 값하고 B 값을 직접 구하는 문제인가요, 얘가? 아니죠.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얘를 유도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됩니까,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럼 문제를 좀 바꿔볼게요. 보세요. 바꾼다기보다는 이제 바로 밑에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내가 해줄 거예요. 20번. 보세요. 자, A가 1보다 크대요. A가 1보다 큰 상태에서 X에 대한 1차 부등식 요놈의 해를 찾으래요. 갑니다. 자, X 이미 이쁘게 묶여 있어요. 이거 다시 전개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지 마요. 잘 묶어줬잖아요. 그쵸? 너네 묶는 거 힘들까봐 학교 선생님 묶어준 거야. 근데 이걸 막 어렵게 풀어헤치려고 하지 말라고. 자, 얘 그대로 두시고 어차피 니네 정리할 거잖아. 그냥 둬.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내가 아까 어떻게 한다 했냐면 X가 알고 싶으니까 얘로 양변을 나눈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나눠. 일단 나눠. 됐죠? 자, 이제 뭐 신경 써야 돼요? 부호, 양수인지 음수인지 신경 써야 됩니다. 뭐가? 얘가.
자, 그래서 나는 어디를 쳐다볼 거냐? 주어진 조건 얘를 쳐다볼 겁니다. A가 1보다 크대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1을 빼면 A가 크고 1이 작은 수기 때문에 양수죠. 맞습니까? 아니면 이 상태에서 양변 똑같이 1을 빼는 거예요. 1을 이항했다고 봐도 되고요. 됩니까? 얘가 양수예요. 얘가. 근데 앞에 뭐 붙어 있어요? 마이너스 붙어 있네요. 그럼 얘를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뀌죠. 그 음수로 나눈 거지 내가. 음수로 나누면 부동호 방향은 바뀌어야지. 얘가 이렇게 바뀌어야지. 됩니까? 끝났나요? 아니죠. 뭐가 남았죠? 약분이 돼요, 둘이. 됩니까? 따라서 얘가 답이 되는 거죠. 자, 간혹 문제에 얘까지 했는데 답을 못 찾아요. 얘까지 했는데 지금 분모 뭐예요? 단순히 전개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만 마이너스로 묶을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얘랑 약분해서 답이 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어떤 것도 있을까요? 요딴 것들. 요딴 것들.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자, 해가 서로 같은 1차 부등식. 자, 해가 서로 같은 1차 부등식이라는 게 결국 요놈의 해랑 같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해를 구할 수 있는 걸 먼저 선택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얘는 미지수가 x밖에 없어요. 그죠? 얘는요? x랑 a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얘 해를 구하려면, 정확하게 구하려면 a를 알아야겠지. 맞아요? 근데 얘는요? 필요 없죠. 얘 그냥 계산하면 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계산합시다. 5x 3x 6 넘겼어 2x 양변 2로 나눴어 3 속도는 이런 데서 내는 거야. 바로 그냥 쫙. 알겠죠? 자, x가 3보다 크다가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얘가 지금 소수점이 있네요. 몇 곱할래요? 10. 자, 나 이번에 3x 1로 넘길래요. 알겠죠? 내 마음대로 해 그냥. 3x 넘기면 마이너스 7x 1 넘기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자, 양변 뭐로 나눠요? 마이너스 7로 나누죠? 따라서 마이너스 7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되고 부동호는 바뀌어야겠죠. 됩니까? 따라서 요 놈의 해랑 저놈의 해랑 같대요. 그러면 요 3하고 얘하고 같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3은 나 이거 마이너스가 상당히 거슬리네. 상관없죠? 위아래 마이너스 곱하는 거니까. 양변 7 곱합시다. 따라서 A는 요렇게까지. 됩니까? 됐죠? 나 뭐 잘못했나요? 마이너스 10에 똥멍청이네. 계산 실수하지 말라 해놓고. 얘 왜 10 안 곱하잖아? 땡큐. 참. 뭐야, 그럼. 다시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위아래 마이너스 곱해서 요 놈 써주고 7 곱해서 21 1 넘기면 20 양변 10으로 나누면 A는 2 요렇게 됐죠? 이제 답이 왔죠? 요렇게. 자, 부등식의 해 조건이 주어질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차 부등식 요놈의 해 중에서 가장 큰 수가 5일 때래요. 이때 A의 값 쓸 거예요. 가끔 이 문제 해석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5니까 성립판에 x에 5 집어 넣으시는데 그러셔도 되긴 해요. 그러셔도 되긴 하는데 정확하게 풀어봅시다. 자, 양변 5를 곱해야겠죠. 분모에 5가 있으니까 x 플러스
5a, 나 이번엔 제대로 곱했어잉. 그 다음 5 곱하면 10x, 얘 5 곱하면 마이너스 15. 됐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나 이번엔 x 우변으로 넘길 거예요. 9x. 마이너스 15 좌변으로 넘길 거예요. 플러스 15. 이 상태에서 양변 9로 나눌 겁니다. 맞아요. 잘 봐. 나 나누면서 위치도 좀 바꿔봤는데 상관없죠? 부동호 방향 그대로 유지가 된 거예요, 이건. 그죠? 얘 둘이 이렇게 바뀐 거니까. 자, 그럼 가장 큰 수가 5란 얘기는 얘가 뜻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수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가장 큰 수 자체가 얘인 거예요, 얘. 맞습니까? 따라서 얘가 5라는 거고, 얘가 5가 되면 양변 9를 곱해서 5a 플러스 15가 45가 되고, 5a가 넘기면 30이 되니까 a는 6이 나와주는 거죠.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활용 문제 중에 첫 번째, 수에 대한 문제인데요.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속한 세 정수의 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연속한 세 정수 한번 생각해 봅시다. 1, 2, 3. 맞아요. 2, 3, 4. 3, 4, 5. 자, 얘들은 다 몇씩 차이 나요, 숫자가? 1씩 차이 나죠. 그럼 내가 만약에 가장 작은 수를 x라고 설정을 하면 그 다음 큰 수는 1을 더한 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x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가운데 수를 미지수 x로 놨다. 그럼 얘보다 하나 작은 게 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플러스 1이 되겠죠. 돼요? 자, 그럼 가장 큰 수를 x로 놨다. 그럼 얘 x 마이너스 1, 얘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됩니까?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얘를 봐요. 합. 세 정수의 합이래요. 자, 그럼 봐요. 내가 만약에 얘로 설정을 해서 다 더하면 얘고요. 얘로 설정해서 다 더하면 얘고요. 얘로 설정해서 다 더하면 얘예요. 딱 봐도 식이 뭐가 간단하니? 얘가 간단하죠? 그래서 나는 보통 연속한 세정수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합니다. 아, 뭐든 상관없어요. 위에 거든 맨 아래든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편한 걸로 하면 되는데 난 가운데가 편해요. 자, 그러면 합이 30보다 크대요. 합이 30보다 크대요. 자, 따라서 양변 3으로 나누면 x가 10보다 크다예요. 자, 그럼 문제 봅시다. 그러면 가운데 수가 될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래. 가운데 수 x죠. 맞아? 그럼 나 그냥 얘 하면 되네. 그치? 자, 그럼 10보다 큰 것 중에 가장 작은 수 뭡니까? 11이죠. 제발 부탁이니까 얘까지 했는데 10이라고 적지 마요. 알겠죠? 10보다 큰 수예요.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알겠죠? 자, 문제를 바꿨어. 가운데 수가 아니라 맨 작은 수, 제일 작은 수가 될 수 있는 수 중에 가장 작은 거래요. 그럼 내가 지금 미지수 설정을 얘로 했으니까 얘를 구해야 되는 거지. 얘. 그럼 여기서 1을 빼야 돼요. 요렇게. 맞아요. 그때는 얘가 10이 되는 거죠. 됩니까? 그럼 그때는 식을 얘로 세우는 게 훨씬 좋긴 하겠죠. 왜냐면 미지수 얘를 구하는 거니까.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특히 나는 그냥 세 정수의 합이라고 하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고 원하는 답을 맞춰서 써줍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추가로 지금 여기는 연속한 세정수잖아요. 맞아요. 연속하는 짝수 한번 해볼까요? 연속하는 짝수. 2, 그 다음 4, 그 다음 자, 나 얘 x 맞어. 그럼 얘 몇이에요? 됩니까? 연속하는 세 짝수래요.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요? 됩니까? 아니면 얘 x면? 됐습니까? 자, 그럼 연속하는 세 짝수의 합이 30보다 작대요. 얘 다 더했어. 10보다 작대요. 그럼 10보다 작은 짝수 뭐 있죠? 8이죠, 8.
내가 지금 아까 얘를 짝수로 놨잖아. 그러니까 얘보다 작다고 해서 9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왜? 짝수니까. 그럼 얘가 만약에 그냥 홀수였다고 해도 1, 3, 5 걔도 마찬가지 2차이 나게 미지수 설정할 수 있겠죠. 됩니까? 그때도 마찬가지 하고 그때는 9가 되겠죠. 홀수일 때는. 짝수일 때는 그보다 하나 더 작은 8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평균에 대한 문제예요. 자, 바풀중학교 중간고사 수학시험에서 일반 학생 25명의 평균 점수가 70점이었다. 나 얘부터 식으로 좀 작성해볼게. 우리 평균 어떻게 구해요? 시험 점수 평균. 뭐 세 과목을 봤다고 한다면 세 과목의 점수를 다 더해서 뭐로 나누죠? 3으로 나누죠. 맞습니까?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25명의 평균 점수라고 했으니까 총 인원이 몇 명인 거예요? 25명인 거예요. 그럼 25로 뭘 나누면? 일반의 총 점수를 나누면 평균인 70이 나와주는 겁니다. 여기가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양변에 25를 곱해주면 일반의 총 점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가 됩니까? 돼요? 끝. 그 다음 두 번째. 2반 학생의 평균 점수가 85점이었대요. 맞습니까? 자, 식 잠깐만 세우지 말고 넘어가자. 1반과 2반 전체 학생의 평균 점수가 77점 이상이었다. 얘도 식으로 세울 건데 잠깐만 넘깁시다. 자, 이제 마지막 멘트 보세요. 2반 학생은 최소 몇 명이어야 하느냐? 2반 학생을 나 미지수로 설정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올라가서 요놈 봅시다. 내가 2반 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반 학생을 총 X명이라고 할게요. 자, 이때 2반 학생의 총 점수도 나 몰라요. 근데 평균이 85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2반 총 점수를 X를 곱해서 85X라고 쓸 수 있겠죠. 됩니까? 그럼 이제 내가 구한 게 1반의 총 점수와 2반의 총 점수를 구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식이 뭡니까? 1반과 2반 전체 학생의 평균 점수예요. 맞아요. 그러면 1반의 총 점수와 2반의 총 점수를 더하면 1반과 2반의 토탈 총 점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얘네 둘을 더해서 뭐로 나눠야 돼요? 총 인원. 1반이 몇 명? 25명. 2반은 몇 명? X명. 그럼 총 인원은? 됐습니까? 얘로 나누는 겁니다. 따라서 얘의 평균이 77점 이상이래요. 자, 그래서 이제 양변 25 플러스 X를 곱할 건데 어차피 X는 명수죠. 거기다 25를 더했어요. 양수겠죠. 그럼 부동호 방향은 안 바뀌겠지. 맞아? 그냥 곱하는 거에서도 이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77X를 1로 넘기면 8X가 되고요. 70 곱하기 25를 1로 넘기면 얘가 나오겠죠? 됩니까? 나 요것만 좀 일로 가져올게요. 얘들아, 이것도 그냥 계산하지 마. 알겠지? 이렇게 그냥 계산하지 말고 묶자. 우리 분배법칙 배웠잖아. 그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자, 그럼 얘는 이제 7 곱하기 25고 양변 8로 나눠주면 이제 x가 8분의 7 곱하기 25 하면 175인가요? 뭐 이렇게 나오겠죠. 됩니까? 자,
자, 그럼 얘 나눠보면 몇이 나올까요? 대충 8이 16에 8일은 8 21점 뭐뭐뭐. 그럼 21점 뭐뭐보다 크거나 같은 명수야. 명수는 소수점이 있나요? 없죠. 그럼 몇 명이에요? 22명이 되어야겠죠. 됐습니까? 요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평균 문제를 구할 땐 내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총점수에 관한 식을 먼저 만들었어요. 맞습니까? 총점수에 관한 식을 먼저 만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가격 개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성결이는 오소리에게 1,200원짜리 장미꽃 20송이와 700원짜리 모카솜 가지를 섞어 만든 꽃다발을 선물하려고 한대요. 그럼 일단 1,200원짜리 20송이니까 총 가격이 1200 곱하기 20이겠죠. 됩니까? 이때 모카솜 가지가 몇 가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당 700원이라고 했으니까 700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x라고 설정한 게 뭐예요? 모카솜 가지 수예요. 맞습니까? 내가 뭘 미지수로 설정한지 내가 알아야지. 그치? 뭔지도 모르고 미지수를 세우면 답이 당연히 다르게 나와요. 알겠죠? 자, 그럼 성결이가 가진 돈이 3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장비가 2,000원. 그러니까 지금 장미꽃 20송이 산 가격, 모카솜 가지 X가지 산 가격, 여기다가 포장비까지 포함을 해야 총 가격이 되는 거고, 내가 가진 돈이 3만원이니까 3만원 이내로 쓸 수 있겠죠, 돈을. 됩니까? 나 3만원밖에 없는데 3만원을 넘겨서 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24,000 플러스 700x 플러스 2,000 3만. 공 뗄 수 있는 건 같이 떼자. 공 2개씩. 자, 그러면 240 7x 20 300. 따라서 얘를 계산하면 260 넘기면 40. 7x가 40보다 작거나 같다. 됐습니까? 따라서 x가 7분의 4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7, 5, 35, 점점점. 그럼 최대 몇 가지? 5가지 사용할 수 있겠지. 5가지까지. 5.5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자, 그 다음. 자, 봅시다. 뭐가 주저리주저리 긴데요. 호준이는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을 다니려고 하는데 이 헬스장의 하루권은 2,000원이라고 합니다. 이때 최초 가입비가 10,000원이래요. 그러니까 하루권이 2,000원인데 나 최초 얘 다니려면 10,000원은 일단 내야 되는 비용인 거야. 그죠? 자, 이때 3개월 회원권은 120,000원이래요. 가입비는 무료로 하네. 맞습니까? 자, 이때 하루권으로 최대 며칠까지 헬스장을 이용하면 3개월 회원권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저렴한지 구하려고 한대요. 됩니까?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헬스장을 X일 동안 이용한다고 했대요. 미지수 X를 줬어요. 준 대로 해야 돼요, 그럼. 알겠지? 자, 그러면 최초 가입비가 10,000원이래요. 하루권을 이용을 하려면. 근데 하루에 2,000원을 낸대요. X일 동안. 됩니까? 이게 바로 하루권을 사용했을 때 X일 동안 이용한 이용 금액이죠. 됩니까? 자, 그러면 3개월 회원권은 120,000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됩니까? 이때 내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3개월 회원권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얘가 저렴해야 돼요. 맞아요?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따라서 양변 똑같이 1,000으로 나눠서 그러면 10 2x 120 2x 110 x가 55. 됩니까? 따라서 며칠? 50 4일 55 하지마. 알겠지? 54일.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자, 추가 요금. 사진 8장을 인화하는 가격은 10,000원이래요.
이때 8장을 초과해서 인하하면 한 장에 400원씩 추가가 된대요. 이때 사진을 인하하는 가격이 한 장당 65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사진을 몇 장 이상 인화해야 하는지 구하라고 합니다. 됩니까? 사진 한 장당 가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평균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아까 평균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일단 첫 번째. 내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줄 거예요. 알겠죠? 자, 첫 번째. 내가 총 인화해야 하는 장수. 얘를 x라고 그냥 설정을 해버릴 거예요. 됩니까? 자, 그럼 8장을 인화하는 데는 10,000원이 이미 들었어요. 얘가 8장이에요. 자, 근데 내가 x장을 인화하고 싶잖아요. 그쵸? 근데 8장은 이미 값을 지불을 했다고요. 그럼 x장에서 8장을 제외한 게 추가 장수가 되는 거죠. 됩니까? 따라서 추가하는 400원씩 총 x에서 8장을 제외한 추가 장수. 됩니까? 얘가 바로 내가 지불해야 하는 총 가격이고요. 이때 한 장당 650원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얘 금액을 총 장수인 x로 나눴을 때 650. 이렇게 풀면 되겠죠. 됩니까? 자, 그럼 이제 계산만 할 거예요. 양변 x 곱해주면 10000 400 x-8 650x 약분하고 하면 좋겠는데 하나만 뗄까요? 0 1000 40x 48에 32 65x 따라서 1000에서 320을 빼면 680 40 넘기면 25x 따라서 x가 25분의 680이 되겠죠. 됩니까? 그럼 이거 5로 한번 약분해 볼까요? 5일은 5, 5, 3, 15, 5, 6에 30, 27.5가 되겠다. 그럼 얘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몇 장? 28장이 되겠죠. 27.5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28장이 되겠죠. 자, 그럼 내가 두 번째 방법으로 뭘 소개를 할 거냐면 추가 인화하는 사진 장수를 x라고 설정을 할 거예요. 됩니까? 자, 그럼 식은 간단해요. 원래 10,000원에다가 내가 추가로 x장을 하는 거니까 얼마씩? 400원씩 x장이에요. 됩니까? 그러면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난 얘를 총 장수로 나눠야 되죠. 맞아요. 그럼 기존의 8장에다가 추가한 x를 플러스하는 거잖아요. 그럼 총 장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8 플러스 x가 되겠죠. 됩니까? 얘가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 얘가 650원 이하래. 자, 따라서 얘도 계산을 해주면 얘도 마찬가지 공 하나씩 뗍시다. 그러면 1000 40x 65 곱하기 8 68에 48 520 따라서 480 25x x가 5분의 5, 9, 45 5, 6에 30 5일은 5, 5, 9, 45 점 xxx 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19.5보다 크거나 같은 거면 몇 장이에요? 20장이에요. 뭐가? 추가 인화한 장수가 20장인 거예요. 근데 나 뭐 구하라고 했는데? 사진을 총 몇 장 인화했냐고. 그럼 추가가 20장이면 기존의 8장에서 몇 장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28장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뭘까요? 니네가 시간 부족해서 빨리빨리 풀다 보면
이렇게 하면 보통 너네 X값 구하잖아. 그럼 너네 대부분 여기다 뭐 쓰겠어, 그냥? 20 쓰겠지. 그지? 8장 생각도 못 하겠지. 그쵸? 그럼 이 부분을 니네가 놓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여태까지 주간 테스트 본 거 다 채점해보면 자꾸 얘를 놓쳐. 8장을. 자꾸 20으로 써놔. 무슨 말인지 돼요? 우리 반뿐만이 아니라 다른 반들도 마찬가지고 몇몇 학생들이 그런다고. 그럼 아까 처음에 풀어줬던 풀이는 좋은 점이 뭐예요? 그냥 보이는 구한 대로 쓰면 돼요. 맞습니까? 단, 한 단계 꺾어야겠죠, 여기서. 총 장수를 x라고 했기 때문에 8장을 인화했다고 하면 거기서 뺀 만큼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를 x-8이라고 하겠죠. 됩니까? 한 가지 불편함을 겪고 답을 정확하게 할 건지 아니면 편하게 하고 마지막에 너네가 얘를 생각하는 걸 놓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잘 판단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자, 다음. 예금액에 대한 문제. 좀 쉬운 문제인데. 자, 현재 언니의 저축액은 10,000원이래요. 언니 10,000원. 그 다음 동생 20,000원. 이렇게. 다음 달부터 매달 1일에 언니는 3,000원씩 매달. 한 달에 3,000원. 두 달이면 6,000원. X달이면 3,000 곱하기 X. 추가. 자, 동생은 2,000원씩. 2,000X. 자, 이때 지금으로부터 몇 개월 후에 처음으로 언니의 저축액이 동생의 저축액보다 많아지냐. 끝났어. 됩니까? 자, 양변 나눕시다. 1,000으로 나눌까요? 자, 그럼 10 플러스 3x 20 플러스 2x 넘기면 x 넘기면 10 10보다 크다. 답 몇 개월? 11개월 10 안 돼. 11개월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정가 원가 문제. 많이들 헷갈려하는 문제 중에 하나죠. 봅시다. 자, 어느 운동화를 원가에다가 3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대요. 쫘라락 읽었어요. 자, 원가는 얼마 이상이냐? 원가를 X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원가 X. 자, 그럼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가라는 건 원가에다가 몇 퍼센트의 이익? 30%의 이익을 붙였어요. 따라서 나는 1 플러스 100분의 30. 가끔 요거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니까 원래 X1이에요, 원가가. 근데 여기다가 원가의 30%를 추가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얘는 X로 묶어주면 얘는 1이 되는 거고 얘는 100분의 30이 되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써주죠. 맞아요. 반대로 30% 할인이라고 하면 이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꿔주죠. 됩니까? 얘가 편하죠. 자, 얘가 정가예요. 자, 근데 정기세일 기간에 정가에서 또 2,000원을 할인해서 판매했대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판매한 판매 금액은 정가인 요 놈에서 100분의 130이라고 쓰겠습니다. 얼마를 할인했다? 2,000원을 할인했다. 얘가 이제 내가 판매한 금액인 거예요. 이거 공도 하나씩 뗍시다. 자, 이랬더니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또? 원가의 10%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 이익이 뭐예요, 이익? 내가 판매한 금액에서 원래 가격을 뺀 게 이익인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켓몬빵을 원가가 1,000원이야. 근데 내가 800원에 팔 거야. 말이 되는 거야? 원래 1,000원짜리를 내가 800원에 팔겠다는 얘기는 내 손해 아니야? 적어도 1,000원보다 많은 금액으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가가 1,000원짜리인데 내가 1,500원으로 팔겠대. 그럼 이익은 얼마인 거야? 500원. 너의 계산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판매 금액에서 원가를 빼는 거예요, 원가. 됩니까? 따라서 이익이라는 건 판매 금액에서 원래 가격 원가를 빼는 겁니다. 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판매 금액 10 써줬어요. 10분의
13x에서 2000 뺐대요. 여기서 원가인 x를 뺐어요. 그랬더니 원가의 10% 이상. 이렇게 됩니까? x의 10%. 그럼 얘도 공 하나 떼주고 양변 10 곱할까요? 13x 2만 마이너스 얘 10 곱해서 10x 또 안 곱할 뻔했어 10 x 됩니까? 자 그럼 13에서 10 빼주면 3 넘기면 2x 2만 2로 나눠주면 x가 이렇게 됐습니까? 따라서 얼마? 10,000원 됩니까? 10,000원 이상으로 원가를 설정을 해주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유리한 방법에 대한 문제 활용입니다. 한 달 휴대전화 통화요금이 다음과 같은 두 요금제 A와 B가 있다. 요금제 A를 선택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려면 한 달 휴대전화 통화 시간이 몇 초 미만이어야 하는지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가 더 경제적이라는 얘기는 A가 더 저렴해야 된다는 얘기죠. 됩니까? 자, 그럼 A랑 B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자. 자, A라는 건 기본 요금이 16,500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추가됩니다. 초당 4원이 추가가 된대요. 1초당 4원이면 X초면 4X원이 추가가 되겠죠. B는요. 기본 요금이 3만원인데 초당 요금이 1원이래요. 1원. 1X겠죠. 그랬더니 A가 더 경제적이라는 얘기는 저렴하다는 얘기고 끝났어요. 자 이제 X 넘기면 3X. 아유 둥어 왜부터 갑자기. 얘 넘기면 따라서 3으로 나누면 3, 4, 12, 3, 5, 15 4,500 미만이죠. 그럼 몇 초예요? 4,499인가요? 안 돼요. 이래도 안 돼. 얘는 니네 그럴까봐 몇 초 미만이냐고 물어봤어. 몇 초 미만이냐고. 4,500초 미만인 거야. 이때 답은 4,500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때 답은 4,500이라고. 얘 자체가 미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답 잘 체크해야 돼요. 약간 국어 시간 같기도 하고 이게. 4,500초가 답이 됩니다. 자, 39번 보겠습니다. 어느 미술관의 입장료는 1인당 4,000원이라고 합니다. 이때 40명 이상 단체에게는 30%를 할인해서 준다고 해요. 이때 입장하는 학생 수가 40명보다 적은 경우에 몇 명 이상이면 40명의 단체 입장료를 내는 것이 유리한지 구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40명이 안 돼요. 30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40명이라고 뻥을 치는 거야. 가서 우리 40명이니까 40명 단체 입장권 끊어줘. 대신에 할인해줘.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30명 요금을 그냥 생으로 내는 것보다 그게 더 저렴하면 너네 뭐 살 거야? 40명 할인권 살 거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40명 안 되는데 40명이라고 뻥을 한번 쳐보자는 얘기야. 오케이? 진짜 유리한지 안 유리한지. 됩니까? 해보자고요 그럼. 1인당 4,000원이니까 X명 입장하면 얘가 원래 내가 생으로 내야 하는 돈이에요. 됩니까? 근데 우리가 40명이라고 뻥을 치는 거지. 4,000원씩 40명을 낼 건데 이때는 30% 할인. 아까 내가 할인하면 어떻게 한다 했죠? 1 마이너스 한다 했죠. 이때 얘가 더 유리해야 된다고. 유리해야 된다. 자, 봐라 그럼. 양변 4,000 약분돼 버리네. 됩니까? 4,000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문제 풀 때. 근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4,000은 쓰세요. 나는 문제 풀 때 안 써요. 나는 어차피 지워지는 거 알고 있으니까 나는. 그럼 X 40. 자, 얘는 1에서 100분의 30을 빼면 100분의 70, 10분의 7입니다. 따라서 약분해주면 4, 28. 따라서 X가 몇 명보다 많을 때, 28명보다 많을 때예요. 그럼 문제에서 몇 명 이상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몇 명이에요? 29명인 거예요.
됩니까? 여기까지? 맞아요. 자, 도형에 대한 문제 활용입니다. 봅시다. 쌤이 저번 특강 시간에 공식 정리 좀 해줬죠? 그쵸? 여기서도 공식을 모르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겠죠. 보세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사다리꼴의 넓이, 기본적인 거 가져왔습니다. 이때 사다리꼴의 넓이가 54제곱cm 이상이 되도록 할 때 윗변의 길이의 범위, 윗변 x. 끝났어. 윗변, 아랫변, 괄호,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얘가 54 이상. 따라서 얘 2 약분하면 6 약분하면 6, 9, 54. 따라서 x 플러스 7이 9보다 크거나 같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끝. 됐습니까? 오케이. 자, 선생님이 원래 도형 파트는 이 문제 하나 하고 끝내려고 했거든. 근데 장난이 아니라 선생님이 어제 꿈을 하나 꿨는데 금천 중에 이 문제가 나왔다고 꿈을 꿨어. 그래서 급하게 하나 추가했거든요. 보세요. 여기 없어요. 삼각형 결정 조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삼각형 세변의 길이의 결정 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세변이 x 플러스 1, x 플러스 2래요. 됩니까? 즉, 얘가 세 변이 되는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느냐 이겁니다. 일단 세 변의 길이니까 세 변 다 0보다는 어때야 되겠어요? 커야겠죠. 그럼 첫 번째 조건, 얘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됩니까? 여기까지? 맞아요. 두 번째 조건, 가장 긴 변. 뭐라고요?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 돼요. 됐습니까? 요 조건이에요, 요 조건. 됐죠?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따라서 가장 긴 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 자, 지금 이 문제를 보면 가장 긴 변이 얘인 거 알까요? x 플러스 2. 맞아요? 가장 긴 변이 x 플러스 2인 거 알죠? 근데 만약에 가장 긴 변이 얘인지 모르면요? 다 따져봐야겠죠. 뭐가 가장 긴지 모르면 그냥 나머지 한 변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은 거 세 가지를 다 따지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요거 한번 보자고, 예지몽인지.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 활용입니다. 주어는 등산을 하는데 산을 오를 때는 시속 2km로 걷고 산을 내려올 때는 시속 3km로 걸어서 오를 때보다 30분 단축되도록 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올라갈 때 2, 내려올 때 3이란 얘기는 내려오는 속도가 더 빠른 거죠. 그럼 걸린 시간이 더 적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가 가장 더 걸린 시간이 많은 거죠. 그럼 30분이 단축됐다고 했으니까 얘가 더 빨라야 되는 거예요, 30분이. 그렇죠? 자, 이때 총 등산한 거리를 10km 이내로 하고 싶대요. 즉, 나는 거리로 식을 한번 세워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됐어요. 이때 최대 몇 시간 몇 분 동안 산을 오를 수 있는지를 구하라고 합니다. 얘가 됐습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지금 30분 단축된다고 했고 총 등산한 거리가 10km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리, 시간, 속력에 의해서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요 2km로 걸은, 내가 어디 갔어? 2km로 걸은 거리를 x라고 하면, 걸린 시간을 x라고 한다면 시간 x, 속력 2니까 거리는 2 곱하기 x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요, 걸린 시간이, 얘가 x분 걸린다면서, x시간 걸린다면서, 그럼 30분 됐으니까 x에서 30분을 뺀 거죠. 근데 30분은 시간이 아니잖아, 분이잖아. 시간으로 고치면 60분의 30, 2분의 1. 맞습니까? 따라서 시속 3으로 x에서 2분의 1 뺀 시간 동안 간 거리. 됩니까? 그래서 거리의 합이 10km 이내.
자, 이제 계산해 줄게요. (5x) 10 플러스 2분의 3. 자, 양변 5로 나눌 거예요. 5로 나누면 2 10분의 3. 일부러 이렇게 써놨거든. 2시간하고도 10분의 3이면 얘 60으로 통분하면 몇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2시간하고 몇 분입니까? 18분이 되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그죠? 2시간 18분 이렇게. 자, 그림이 잘 안 보이네. 그냥 그려줄게요. 오케이, 봅시다. 기차를 타기 전 상점에서 물건을 사오려고 하는데 출발 시각까지 1시간의 여유가 있어. 이때 역과 상점을 시속 3km로 걸어서 왕복하고 10분 동안 물건을 산다고 했을 때 역에서 몇 킬로미터 이내의 상점까지 다녀올 수 있는지를 구하려고 한대요. 다음 빈칸에 일단 알맞은 걸 쓰랍니다. 자, 여기가 기차역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상점입니다. 자, 갈 때는 시속 몇으로? 3km/h로 간다 그랬고요. 올 때도 마찬가지 3km/h로 오는 겁니다. 네, 됐어요. 거리는 몇 킬로미터라고 놓을까요? x라고 놓읍시다. 요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빈칸이 어디 있는 겁니까? 시간에 있나요? 자, 그럼 갈 때 걸린 시간이라는 건 속력분의 거리죠. 따라서 3분의 x만큼 시간이 걸렸을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3분의 x 시간이 걸렸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10분 동안 물건을 산다는 얘기는 시간으로 고치면 몇 분 동안 물건을 사는 거예요? 60분의 10. 따라서 6분의 1시간만큼 내가 물건을 사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내가 가기도 해야 되고 물건도 사야 되고 와야 돼요. 이 총 시간이 합해서 어디였어? 1시간의 여유가 있는 겁니다. 돼요? 따라서 식으로 세우면 3분의 x 물건 사 와 얘가 1시간 이내. 1시간 이내니까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따라서 양변 이제 6을 곱해주면 2x 1, 2x 6, 4x 5, x가 4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됐습니까? 따라서 답은 4분의 5km 이내의 상점까지 다녀올 수가 있겠지. 됩니까? 여기까지?